안녕하십니까. 김용진 교수의 인생 이모작 이문학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인 정세를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40대에서 60대의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지켜보는 겁니다. 일본은 12만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어쩌면 한 핏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천황의 선조들은 우리 백제인들이다, 아니면 가야인들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에게 전래된 청동기와 철기 문명은 결국 일본을 강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이미 광개토 대왕 때에 일본이 이 한반도에 진주해 있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왜를 섬멸했다라는 기록이 광개토 대왕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륙 침탈에 대한 그런 야욕은 이미 지금부터 한 1500년, 600년 전에 쇼토쿠 태자가 수양제에게 보냈던 글에서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게 대륙 침탈에 대한 꿈을 원래부터 갖고 있구나, 이들의 DNA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이제 막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천황이라고 하는 덴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형식화해버리고 정권을 잡고서 이제 일본 내부 정세의 어수선한 틈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일본이란 것은 우리 조선을 자신들의 껌딱지로 생각한다, 자신들의 화풀이로 생각한다, 이게 이 외놈들의 근성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베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비하적인 표현들, 수상 일파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정 간섭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구한말 시대에 고종을 폐위하거나 명성황후를 살해하거나 그리고 등등 국내 정세에 아주 긴밀하게 깊숙하게 직접 관여했던 그 일본 제국의 DNA가 역시 이 쇼토쿠 태자의 DNA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년이 지난 지금 아베 수상의 DNA도 역시 그렇다. 그 사람이 어떤 또라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민족이다. 일본이라는 민족은 원래 그런 민족이다. 우리가 이것만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나라가 일본, 태국,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죠. 그 가운데에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제국주의를 근대에 들어와서 표방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메이지 천황이 집권하면서 천황 시대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사실 천황 제도에 대한 막부들의 장군들의 반발 굉장히 심했지요. 그러한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택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거 일본 아베 수상의 곤조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곤조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 사건이 일어났던 걸 아실 겁니다. 그때에 쌀도 소동이 일어났고요. 쌀이 품절돼 가지고 일본 안에 엄청난 그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나빴죠. 그때에 그런 악재를 정치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을 죽이도록 학살하도록 자경단이 활동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그냥 수수방관했죠. 이때 6만 명에서 6만 6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산부도 어린이도 할 것 없이 학살당했고요. 이미 그거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깡패 집단으로 일본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수방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도 불사하게 된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중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야 이거 일본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게 중국을 이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미국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석유라든지 중요한 군수물자를 일본에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부가 이성을 잃고 미국 해군의 아주 중심 기지인 어디죠? 하와이의 진주만을 아주 몰래 습격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죠. 이게 바로 1941년의 대미 전쟁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싸그리 이제 미국을 치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정적인 대패를 하죠. 이때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대부분이 격파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전력이 상실됐던 거죠. 결국은 이때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물자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일본의 그 군용기에 쓸 기름,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까리라고 아십니까? 그 아주까리를 심어가지고 그걸 수탈해 갔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본이 지게 되니까 아주 복사같이 전쟁에서 물고 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가미카제입니다. 이 가미카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칼을 든 일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제 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칼을 들고 설쳤던 일본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의 명장 애국자 이순신 장군의 칼을 맞고 일본이 참패를 당하죠. 예, 해전에서 대패했던 것이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본이 설쳤지만 결국은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말이죠, 항복을 하죠. 그 틈에 우리는 독립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한국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함으로써 굉장히 큰 이득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미안해야 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일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덕분에 일본이 살았습니다. 6.25 전쟁 3년 동안에 미국이 엄청난 병참기지를 일본에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공업 기반이 재건되고요. 일본은 부자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미 군정에서 일본이 독립하죠. 결국 1945년부터 불과 10년 만에 전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반공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강대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1960년대가 되면 서독을 제치고 미국, 소련 다음 경제 규모 세계 3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 위에 1964년에 동경올림픽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전범국가였다는 사실을 세계 속의 평화국가로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위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1970년대에는 전자공학혁명을 하고 전자산업 신기술을 일으켜서 세계 속의 선진국가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나쁜 발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베 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아베의 이 나쁜 건성은 일본의 DNA다. 일제의 외놈들의 DNA다. 이겁니다. 내일 강의 때 그 뒤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